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지난 11월 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이게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실제로 이게 국회 통과가 될지 의문스러운데 최근 몇 년을 보면 또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우리나라 국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총 25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발췌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내용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현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걸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당 지역의 적정 임대료를 고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임대료라는 것을 고시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방식으로건 임대료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한번 임차인을 받으면 그 적정 임대료 내에서 임차인이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발의안 초반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및 퇴거 요구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바로 이 문구가 정확히 발의안의 앞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개정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임차인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모든 이유가 마치 임대인 때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절대 권력이자 악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어떤 권리를 국가가 법으로 심각하게 제한하면 임차인의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좀 괴상한 논리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나쁜 임대인이 있다는 것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인이 악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임대차 계약을 많이 진행해 본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타임도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았고요. 그들의 수없이 많은 또 분쟁들을 일선에서 지켜봐 왔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아주 아름다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관계도 수없이 많았고요. 정말 눈꼴이 씌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해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가? 이런 상황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 모든 원흉이 항상 임대인 쪽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쁜 임대인과 순박한 임차인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있어요. 임대인도 착하거나 반대로 악질일 수 있지만 임차인도 착하거나 반대로 악질일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누구는 임대인이 되고 누구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지, 착한 임차인만 모여 살던 어떤 착한 나라에 임대인이라는 원래부터 나쁜 핏줄을 갖고 있는 어떤 족속들이 외계에서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요, 임차인이었다가 훗날 돈을 벌고 임대인이 된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만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제한 사용한다? 국가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사유재산 아닙니까?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한다고요? 그 적정 임대료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저는 감도 잡히지 않아요. 같은 연도에 지어진 같은 평형의 집이라도 층이나 방향이나 자재나 하다못해 그 벽지의 색깔이나 스타일만으로도 임대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동네 실평수 25평의 적정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다. 딱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해놓으면 그게 그 동네 25평의 적정 임대료가 됩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요, 똑같은 평형이라도 월세가 100만 원부터 400만 원이 넘는 집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선택하던 아주 고급스러운 400만 원짜리를 선택하던 중간에 있는 한 250만 원 언저리에서 고르던 그거는 임차인의 선택이에요. 도대체 지들이 무슨 수로 집집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제각각인 가치들을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집이란 게 새우깡처럼 공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집들이 하나하나 생산돼서 전국에 똑같이 뿌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쓸데없이 임대료 산정위원회라는 것을 지역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 앉혀놓고 나라 돈으로 월급이나 주겠다는 건 아니냐고요. 누군가의 권리를 강하게 통제하면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 안에 임대인은 없습니까? 이 법안은요, 꼬우면 너도 임대인 하지 말고 임차인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 말이 과하게 들리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민간 임대시장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입니다. 이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민간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있나 본데 내 돈 내고 사거나 내 돈 내고 지은 집이 어떻게 공공재입니까? 임대인들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깡통 전세를 막겠다 발의된 법안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깡통 주택이 왜 생겼을까요? 임차인을 위한답시고 전세 대출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면서 막 전세를 막 장려하면서 갭 투자가 말도 안 되게 쉬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정치꾼들 때문 아닌가요? 그렇게 주택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 대규모 깡통 주택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수없이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그 책임이 정치꾼들한테는 없고 그냥 임대인이 악이라서 그런 거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을 이렇게 양분해서 한쪽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사유재산을 강하게 통제하면 해결됩니까?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기 싫고 그냥 욕바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법률 개정을 봤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멍청한 짓들을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장 황당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사유재산을 강하게 통제한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정도를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 법안을 만든 그 의도와 방법 때문에 화가 나요. 남과 여를 편가르고 젊은이와 노인을 편가르고 더 있는 자와 덜 있는 자를 편가르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고 이렇게 계속 편을 가르면서 정치를 하는 것에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누군가를 공공의 적이나 사회 악으로 설정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이번 법안은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던 그르던을 따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편가르면서 만들어내는 법안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이 법안이 있는 입법예고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링크를 통해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가셔서 이번 법안 반대 의견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면서 만드는 법안들 우리는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께는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